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XRP 현물 ETF 누적 순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넘겼는데요. 총 순자산도 11억 2천만 달러에 도달했죠. 그런데 온체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크립토슬레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대형 보유자들, 즉 고래 지갑의 XRP 보유량이 70억 개에서 57억 개로 줄었습니다. 달러 가치로 따지면 250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 물량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서서히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고 지난 11월 달 ETF 출시 이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타이밍입니다. 고래들이 ETF로 약 9억 달러가 들어온 시기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시장에 풀어버렸다는 거죠. 가격 충격도 없이요. investing.com에서도 ETF 유입과 고래 매도가 충돌하면서 가격 괴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올해 7월 XRP 가격이 3.65달러까지 올랐을 때 5천만 XRP, 약 1억 7,500만 달러어치를 거래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후 가격은 14%나 급락했죠. 온체인 분석가 잭 XBT는 이 움직임이 이전의 매도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고 짚어줬고요.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ETF가 고래들 입장에선 가격 충격 없이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ETF 투자자 구성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트레이더와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이 401k 연금 계좌 가입자,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동 투자자, 매달 정기 적립하는 개인, 그리고 다중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자산 관리사들이죠. 이들은 단기적인 뉴스나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들입니다. 최근 XRP가 내린 것처럼 20%씩 하락해도 쉽게 팔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에 다수가 암호화폐의 구조나 작동 방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401k 시스템은 암호화폐 이벤트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시나리오가 걱정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는 13,000개 이상의 금융자문회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ETF를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넣기 시작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SEC가 승인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래들이 사이클 고점에서 털고 나가고 그 부담은 연금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크립토슬레이트는 2025년 초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유통된 코인이 전체 실현 시가총액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분석하는데요. 이 말은 곧 올해 상반기 최고가에 들어온 매수자들이 전체 손실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XRP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소유 구조의 변화는 탈중앙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상위 100개의 고래 지갑이 70억 XRP를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ETF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분산 보유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수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시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단기 투자자에서 장기 투자자로의 전환입니다. 투기적인 단기 매매 세력에서 장기 보유 성향이 강한 연금 투자자들로 손바뀜이 일어나면 시장은 점점 안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변동성이 줄고 가격 바닥이 형성되면서 결국 장기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도 2024년 ETF 출시 이후에 이 과정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또 고래가 10억 달러를 팔았어도 ETF로 동일한 규모가 유입됐다면 순효과는 중립입니다. 실제로 XRP는 2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ETF 유입이 없었다면 고래 매도로 인해서 1달러 한참 아래로 벌써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1.8에서 2.2달러 구간이 새로운 평균 매입 단가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ETF 투자자들이 쉽게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이 꽤나 강력한 바닥권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XRP ETF 시장은 두 개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작동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고래에서 ETF 투자자로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격은 중립 내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소 유동성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소유권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가격대는 1.5에서 2달러 수준일 가능성이 크고요. 고래들의 매도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엔 공급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XRP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리플이 은행 파트너십을 더 확대하고 XRP 레저가 실제 거래에 많이 쓰이면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브릿지 통화 역할을 계속 해낸다면 지금 이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진입점이었다고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반대로 XRP가 실질적인 사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ETF를 통한 소유 분산은 결국 고래들의 정교한 청산 전략이었다는 평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적해 볼 생각입니다. 거래소 잔고와 고래 지갑의 움직임, ETF 유출입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리플의 실제 사용 지표 말이죠. ETF 유입이 10억 달러를 넘긴 건 분명 하나의 이정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방향성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저 두 개의 시나리오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줄다리기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꾸준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